오늘 이야기는 2023년 10월 2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리커창 전 총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였지만 그 이면에는 시진핑과 리커창 사이에 10년 넘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숨어 있습니다. 리커창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닌 중국 정치의 거대한 변곡점이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커창은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으로 후진타오의 직계 후배였습니다. 2013년 총리에 취임할 당시만 해도 시진핑과 함께 중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시진핑이 집권 초기부터 보인 권력, 독점 의지는 리커창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리커창은 시장 경제 원칙을 중시하며 개혁개방 노선을 고수했지만 시진핑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통제 경제를 선호했습니다. 특히 2015년 공급측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둘 사이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리커창은 과도한 국가 개입이 시장 효율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시진핑은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갈등은 2018년 헌법 수정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 연임 제안을 철폐하려 할 때 리커창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반대 세력들과 접촉했습니다.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도 리커창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리커창의 정치적 입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약화됐습니다. 시진핑이 코로나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총리의 고유 권한이었던 경제, 정책 조율 기능까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둘러싸고 둘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리커창은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점진적 완화를 주장했지만 시진핑은 정치적 상징성을 이유로 강경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2022년 상하이 봉쇄 당시 벌어진 일화는 이들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리커창이 경제계 인사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경제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사실상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자 시진핑 측은 크게 분노했고 리커창의 대외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리커창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은 202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직후였습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리커창은 공산주의 청년단 원로들과 비공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과 함께 시진핑의 독재 체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유샤 군부 실권자와의 접촉이 시진핑 측에 포착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023년 여름 리커창은 베이다이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시진핑 측의 견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리커창의 공개 활동은 거의 중단됐고 측근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커창의 마지막 공개 활동은 2023년 10월 중순 상하이에서의 경제포럼 참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커창은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는 시진핑의 국가주도 경제정책에 대한 마지막 저항으로 해석됩니다. 그로부터 불과 2주 후 리커창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리커창은 10월 27일 오전 상하이에서 수영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이 의문을 자아냅니다. 먼저 리커창은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고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 당일까지도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주변 증언들이 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사망 직후의 상황 처리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의 사망 소식은 보통 몇 시간 내에 공개되는데 리커창의 경우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표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부검이나 정확한 사인 규명 과정 없이 화장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도 의혹을 더했습니다. 리커창의 장례식 역시 이례적이었습니다. 전직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아닌 당장으로 치러졌고 외국 정상들의 조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조사위원장을 맡았지만 실제 장례 준비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담당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후진타오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진타오의 최측근이었던 리커창의 장례에 스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리커창 사망 이후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 인사들에 대한 숙청이 본격화됐습니다.
리커창의 최측근이었던 정커지엔 전 외교부장이 해임됐고 친리커창 성향의 지방 관리들도 연쇄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리커창 사망을 기회로 공산주의 청년단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리커창 사망 직후 군부 내 변화였습니다. 리커창과 연결고리가 있던 일부 장성들이 갑자기 모습을 감췄고 장유샤 중심의 군부 실권층도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리커창 사망이 단순한 정치인 한 명의 죽음이 아니라 중국 정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리커창 사망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공식 언론에서는 단순한 부고 정도로만 다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추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경제의 리커창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의 시장 경제 정책을 그리워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들은 검열에 의해 빠르게 삭제됐습니다. 해외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커창 사망을 둘러싼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지만 상당수는 정치적 암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20차 당대회 이후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리커창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리커창 사망이 중국 정치에 미친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산주의 청년단의 완전한 몰락입니다. 리커창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사라지면서 청년단 출신 정치인들의 입지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둘째로는 시진핑 1인 체제의 완성입니다. 리커창이라는 마지막 견제 세력이 사라지면서 시진핑의 권력은 더욱 절대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소도 생겨났습니다. 리커창 사망을 계기로 군부 내 반시진핑 세력들이 더욱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옵니다. 특히 장유샤를 중심으로 한 군부 실권층들이 시진핑의 포갑적 통치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리커창 사망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커창이 주장했던 시장 경제 원칙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중국 경제는 더욱 국가주도 체제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관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리커창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외 정책을 선호했는데 그의 사망으로 중국의 대외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커창 사망을 둘러싼 의혹들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이 중국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진핑과 리커창의 10년 권력 투쟁은 리커창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 여파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중국 정치를 지배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정치는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 권력 집중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리커창이라는 마지막 견제 장치가 사라진 지금 시진핑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군부뿐입니다. 그리고 그 군부마저 장유샤라는 강력한 실권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치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리커창의 죽음과 그 이후 중국 정치 변화는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다른 관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심층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치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파헤쳐 나가겠습니다.